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역민들도 고육지책으로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몰리면서 금융사 창구마다 국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성군 의원이 공사업자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가 주춤한 사이 중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토종 중형마트의 성장 속에 영세 상인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이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교사 임용에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해당 신용카드사 지점에도 해지와 재발급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지나 재발급만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신용카드 창구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고객과 인터넷에서 이미 유출을 확인하고 카드를 재발급받으려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애기 엄마 거에 한 8가지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롯데 그 카드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길래 확인하고 온 거예요. KB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지역 지점들은 카드를 해지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늘 하루 걸렸지 뭐.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지역의 해당 카드 이용자나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는 되지 않고 있지만 카드 해지나 재발급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 말고도 집 주소나 신용등급, 은행계좌 등이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탈의를 하더라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탈의를 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그 금융기관 내에 다 자료들이 쌓여 있는 거죠. 탈퇴를 해도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유출 사태를 해결해 주겠다며 오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부안의 농가로부터 오리 수천 마리가 우리 지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라남도가 해당 도축장을 잠정 폐쇄 조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부안의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6천 마리가 정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나주의 한 도축장으로 반입됐다며 예방 차원에서 해당 도축장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와 자치단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방역 장비와 소독액이 한파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24시간 차량 소독을 하고 있는 AI 이동 통제 초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오늘 아침 자동 소독 장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급한 대로 뜨거운 물을 부어 녹였지만 매서운 한파에 얼어붙기 일쑤입니다. 그 강추위로 인해서 노즐이나 그 분사구가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로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부어가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소독을 맡고 있는 방역 차량들도 강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영하 2, 3도만 내려가도 소독액과 기계가 결빙돼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파가 심할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기회가 얼거든요. 이제 그때 좀 많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가 뜬 후에 정오쯤에 지나서 그때 이제 방역을 하러 좀 많이 나갑니다. 농가들도 자체 소독 장비가 얼어붙지 않도록 열선을 깔고 보온 덮개를 씌우는 등 고안을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저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장비를 지키기 위해서 겨울 한파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제주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호남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하고 오늘 전북에서 의원 워크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모레 목포를 방문해 신당 설명회를 갖고 호남 공략의 뜻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당의 대결 구도 속에 광역단체장 후보군도 잇따라 출마 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는 건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한 여성 장애인이 이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10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집념 때문인데요. 박수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뇌성마비 2급인 장혜정 씨는 오늘도 책상 앞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집념이 10년을 하루같이 혜정 씨를 책상 앞에 붙들었습니다. 유아 때부터 장애와 맞닥뜨린 혜정 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선대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4학년 때부터 교사의 꿈을 키운 게 올해로 10년째. 1차 필기시험에는 여러 차례 합격했지만 수업 실연과 면접에서 번번이 쓴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최하 1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자기 남보다도 더 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참 기특하고. 그래도 혜정 씨가 교사의 꿈을 저버릴 수 없는 건 자신과 같은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혜정 씨는 지난달 10번째로 치른 특수교사 임용 1차 시험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이번 주 또 한 번의 수업 실현과 면접을 앞둔 집념의 혜정 씨. 이번에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보성군 군의원이 국고보조금을 44억 원이나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이 군의원을 도와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00평 규모의 대형 비닐하우스와 바로 옆에 지어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보성군 의회 김모 의원이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청구했던 문서에는 8억 원짜리 공사가 12억 원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관리하니까 의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의원님만. 군의원이 공사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를 군청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자기 부담금은 내지 않거나 차명 계좌로 돌려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보조금은 모두 44억 원에 이릅니다. 저 어떻게 그걸 44억을 합니까?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차명 계좌로 돌려받으신 돈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보성군은 4년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류가 오면은 사업 완료 보고서 오면은 세금 계산서라든 공사비 내역서라든 그게 정상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보고 확인해서. 그러나 경찰은 공무원이 군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땅속 깊은 곳의 지열 에너지를 말하는 신부지열은 다소 생소하지만 광주에서 시도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입니다. 땅 속을 파내려가는 시추 기술이 핵심인데 미국 기업인 구글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다수의 미국인들이 지역의 한 업체가 개발한 시추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열 분야 전문가들로 고압의 물을 이용해 땅을 파들어가는 워터 햄머 방식의 새로운 시추 기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파내려간 깊이는 지하 3.5km. 현재로선 세계에서 가장 깊이 시추한 것으로 조금만 더 뚫고 들어가면 150도까지 지열이 올라 발전이 가능합니다. So for electricity, in this site we might have to go as deep as approximately 5 kilometers to reach the minimum temperature for electricity. 세계적 IT 기업 구글의 자회사로 미국에서 신부지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알타락 에너지사가 신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 비해 시추 속도가 15배나 빨라 수백억이 드는 시추 비용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시추 비용이 전체 발전소 건립 비용의 약 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알타락사는 시추 업체와 협약을 맺고 광주에 820억 원을 투입해 신부지열 발전소를 건립합니다. 7,200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3.5메가와트급 발전소입니다.
Hanjin's new drilling technology can also cut the cost of drilling in half. 하지만 신부지열 발전은 1kW당 300원대에 거래되는 태양광이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는 달리 아직 거래 단가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신부지열이 다양한 대체 에너지 가운데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유통법에 의해 제한되면서 중소상인들 좀 살게 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중형 마트가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서면서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들이 못 살겠다며 아우성입니다. 황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월산동 동신대 한방병원 부지. 조만간 이 지역에 62개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는 한 중형 마트가 들어섭니다. 건너편에서 4년 동안 슈퍼를 해온 노기림 씨는 이 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골목 상권을 다 잠식할 것이라 말합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손님도 아무래도 되든 안 되든 가게가 큰 데로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중형 마트가 들어설 반경 300m 주위에는 슈퍼와 정육점, 제과점, 부식가게 등 28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막힌 자리에 대형마트와 상품 구성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중형 마트가 들어서 더 작은 마트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 양동시장이 반경 500m 이내에 있지만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마트도 안 되는데 기존에 이 마트를 내놓으면은 정말이지 여기 마트 28개 상인들이 정말로 길바닥에 앉는 그 처사가. 현재 광주 월산동 주민 1,200명이 중형마트 철회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그 월산동 주민들의 노인들의 그런 복지 살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영역 자체가 없어지고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대기업 마트와 싸워 살아남은 토종 중형 마트의 성장을 무작정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골목 상권에서 또 다른 갑이 돼 더 영세한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강병원에서 100만 원을, 수안 청년요양병원에서 100만 원을, 중앙아동병원에서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을 앞두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체불임금을 즉각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공사 현장의 체불 금액은 6억 4천만 원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46% 이상 늘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노동 법률 상담이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서구청 앞에 문을 연 노동센터는 민노총 광주본부에서 위탁 운영하며 광주시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벌입니다. 노동센터는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의 송경종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의 요청인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호남소외 극복에 초석을 다지겠다며 민주당 탈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안철수 신당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은 이용섭 국회의원의 최측근이어서 송 의원의 탈당을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MBC 이창수 국장이 2013 한국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골든디스크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이창수 국장은 30여 년 동안 음악 전문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이창수 국장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한국방송대상과 이달의 PD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입장료가 무등경기장 야구장보다 10에서 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